먼저 오늘의 라이브 세미나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슬기로운 연금 투자 전략 전반에 대해서 전략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첫 번째 슬기로운 연금 투자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슬기로운 연금 투자 전략을 각각의 소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제가 스타벅스라고 이렇게 가로에 써놨는데요. 오늘 라이브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고객분들께 100분 사후 설문을 진행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연금 투자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분리 법칙을 지켜라 라는 소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장분리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해야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은 장기 투자, 분은 분산 투자, 리는 리밸런싱을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세 가지가 마치 필요 충분 조건처럼 모두 충족을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갔을 때 투자가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위한 투자 전략 세 가지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장기 투자라고 저희가 명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투자, 그리고 3년 정도의 연평균 목표 수익률로 타겟해서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연금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제도상의 제약이라든지 자금의 성격상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반자율적으로 좀 지켜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두 번째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최소 4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분해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 단순 주식 채권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국가나 섹터에 편중될 경우 분산 투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리밸런싱인데요. 리밸런싱이란 어쨌든 투자에 있어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조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연금 투자에 있어서 장분리 중에 장기 투자는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애 주기별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 그리고 설계로 대표될 수 있는 분산 투자, 이런 중요도가 연금 내에서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생애 주기에 맞게 이런 리밸런싱이나 적절한 분산 투자 설계가 중요한데, 적립 단계로 볼 수 있는 20대부터 3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중후반 이후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축적과 운용 단계, 그리고 50대 이후부터의 운용과 인출 단계 전략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수익 곡선과 지출 곡선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간단하게 은퇴 이전과 은퇴 이후로 나눠봤을 때, 은퇴 이전에 어떤 성장형 자산이나 우량주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고, 은퇴 이후에는 인출을 고려한 안정형 자산, 또 인컴형의 대표인 채권형 자산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이 연금 투자 세 원칙을 실제로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애 주기를 고려하면서 리밸런싱을 스스로 집행한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가 부합될 수 있도록 이 펀드가 스스로 장기 투자 이후에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을 스스로 실행해주는 원스톱 솔루션 펀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대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인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퇴 이전, 그리고 자산 축적기,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대표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연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래에셋 전략 배분 TDF 시리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은퇴 이후에 또 인출기, 글로벌 채권형과 같은 인컴 자산으로 대표될 수 있는 미래에셋 퇴직 플랜 글로벌 다이내믹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인출기 펀드 중에서 당사의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컴형 자산에 투자되는 펀드로서 하나은행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이 있으신 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도 향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슬기로운 연금 투자 전략에 대해 장분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슬기로운 연금 투자 전략의 소주제, 글로벌 우량자산의 분산 투자라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당사의 대표 TDF 펀드인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가 글로벌 우량자산에 분산 투자되면서 시황에 따라서 리밸런싱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어떤 펀드입니까? 전략배분 TDF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 라이브 방송을 이제 참석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을 통해서 고객분들께서 이제 저희 전략배분 TDF라든지 지금 두 번째 주제로 진행된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를 아마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TDF라고 하면 내가 목표하는 시점까지 내 연금 자산을 펀드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펀드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저희 전략배분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TDF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펀드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국내 유일하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DF고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운용하고 있음에 그 현재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지금 시장이 다시 반등함으로 인해서 성과 자체가 다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전 구간의 수익률이라든지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 TDF 가입자 수익 그 수탁고도 현재 제일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지금 첫 번째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자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자체 운영에 갖는 의미,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TDF를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하나은행의 권유로 아니면 본인의 이제 TDF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TDF 성과를 보시고 이제 또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것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을 보시면 뭐 한국경제라든지 헤럴드경제에서 나온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수익률이 전 구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뭐 6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뭐 8월 초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전 구간 성과를 여전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던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저희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그 TDF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일반 주식 그리고 채권, 뭐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지만 저희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펀드에서 그 자산에서 성과 원천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네 가지 전략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본다라고 하면 자본 수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식에 대한 형태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기본 수익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채권에 대한 투자 부분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핵심이긴 합니다만 그 추가적으로 멀티 인컴 전략 그리고 시장 중립 전략으로 한 두 가지 전략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인데 시장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향후 시장이 오르더라도 배당 수익이라든지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들을 편입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시장 성과가 빠질 때 인컴으로 좀 보완을 할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과 상관없이 시장 중립 전략을 운용하는 펀드를 편입함으로 인해서 시장 하락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이제 자산 관리가 추가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전반적인 그 자산 관리라든지 TDF가 과연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전략배분 TDF라고 하면 그 펀드명에 아마 가입하신 펀드명에 숫자가 다 박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하는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내가 목표로 하는 은퇴라든지 이 펀드를 끝까지 운용하려고 하는 그 해당 연도를 칭하는 것인데요. 숫자가 아무래도 연도가 높을수록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은퇴 시점이 가장 가깝게 형성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 2025년 TDF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전략배분 TDF는 현재 주식 비중은 한 44% 정도로 이제 되어 있고, 채권은 한 50% 가까이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부동산이라든지 현금, 대체 투자에 대한 부분 투자 비중이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TDF 같은 경우에는 그 타 경쟁사별로 해서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탁고, 가장 많은 가입자를
그 운용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연금 자산에서도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가장 큰 규모의 연금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수탁고라든지 TDF 수탁고 1위를 운용하고 있는 TDF 운용사로서 좀 책임감으로 운용하는 관점에서 좀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팀장님. 그렇다면 이제 앞서 좀 성과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과가 굉장히 저희 TDF가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과가 좀 우수했는지, 어떤 차별점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또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이제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과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 TDF가 잘 운용이 됐냐, 하락하는 방어를 잘 했느냐, 그리고 시장이 다시 재빨리 반등하는 구간에서 그럼 시장 올라갈 때 잘 따라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펀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전까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전 구간 저희 TDF 성과가 우수했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직접 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는 TDF이기 때문에 결국은 TDF를 가입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원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요. 결국에는 이 투자하신 금액을 내가 목표 시장까지, 내가 은퇴 시장까지 운용을 해서 그 은퇴 금액을 원화로 받아서 원화로 사용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화 관점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달러 대비, 대표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에 대한 비중, 한 노출도를 그 원화 투자자 관점에 맞춰서 운용을 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정을 해서 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률에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TDF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펀드들을, 여러 주식형 펀드, 여러 채권형 펀드, 여러 대체 투자 펀드들을 다 혼합해서 섞어서 이 TDF가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고 자산 배분을 해주는 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펀드가 성과가 좋아야지만 TDF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래에셋 전략 배분 TDF가 편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에 대한 펀드 성과가 좋았던 이유 때문에 성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급락장이 터졌던 상황에서 이 펀드, 전략배분 TDF에서 어떻게 리밸런싱이 있었던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앞서서 저희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에 전통 자산별로 구분도 하지만 크게 이제 자본 수익부터 해서 멀티인컴, 시장금리, 기본 수익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해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본 수익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주식의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인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시장이 빠질 때 적게 빠지고 지금 시장이 반등하면서 가장 많은 좋은 성과를 나타냈던 구간이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것들처럼 성장주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들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를 했고요.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도 향후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앞으로 지금 안 좋은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채권 비중도 같이 좀 비중을 높여서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멀티인컴 전략,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들 같은 경우에 최근은 배당 수익, 배당주 종목들이 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인컴 전략들을 좀 축소해서 운용을 했던 것들이 리밸런싱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